어, 저 양반 또 왔네. 오늘도 3,000원 식사하러 온 모양이야.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서 말이야. 자식들이 그렇게 못 사나? 해지나 주우면서 용돈벌이 한다던데 참 처량해 보여.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경로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78세 김만수 할아버지.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꺼내며 식사비를 내는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서울 시내 상가 건물 7채를 소유한 수백억 원대 건물주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던 걸까요? 오늘은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 그리고 그 놀라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비좁은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오래된 경로당 건물 앞에서 김만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78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지만 그의 차림새는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색이 바랜 작업복 상의에 낡아서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손목에는 10년도 넘은 듯한 플라스틱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탁자들과 의자들, 벽면에는 건강관리 포스터가 듬성듬성 붙어 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텔레비전이 소리 없이 오후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수가 들어서자 몇몇 어르신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모두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양반 또 왔네. 오늘도 3,000원 식사하러 온 모양이야. 구석 자리에 앉은 이방구 할아버지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서 말이야. 자식들이 그렇게 못 사나? 김점순 할머니도 코웃음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폐지나 주우면서 용돈벌이 한다던데 참 처량해 보여. 다른 할아버지도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만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평소 자리인 구석 탁자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여서 햇볕이 잘 들어와 따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수 형님, 오늘도 오셨네요. 박순덕 할머니만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었습니다. 곧 점심시간이라 경로당 직원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와 보리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또 구겨진 돈이네. 돈이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해먹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방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 요즘 자식들 참 각박해. 김점순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만수를 흘끔거렸습니다. 만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리가 섞인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며 특유의 구수한 맛을 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보리밥 맛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만수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만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방구 할아버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뭘 어떻게 지내겠어? 매일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겨우겨우 사는 거지. 그것도 자식들이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냐? 아이고, 자식 복이 없으니까 늙어서 고생이지. 우리는 그나마 자식들이 챙겨줘서 다행이야. 다른 할머니가 은근히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넣으며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요. 많이 바라지 않으면 되니까요. 허허, 그래도 체면이 있지. 자식들한테 한 소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방구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면박을 주듯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방구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만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만수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일이 폐지 줍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 주요 번화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7채를 차례대로 순회하며 임대료, 수금 상황을 확인하고 건물 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각 건물마다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알짜배기 부동산들이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부터 홍대의 상가 건물, 명동의 소형 빌딩까지 만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에 버금갔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마치고 만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잘 키워놔야 해. 골목길을 걸으며 만수는 문득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되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박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만수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척하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김영호는 사업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며, 딸 김미정은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연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그때마다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눈빛에서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자동현금 지급기처럼 여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 말입니다. 그래서 만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가난해진다면 과연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라면 한 봉지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주인의 진심 어린 관심이 경로당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월세방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의 집은 사실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한 층이었습니다. 집안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사는 월세방처럼 완벽하게 연출해 놓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정성스럽게 마련된 작은 제단에는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신이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돈이 아닌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과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니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주말 오후 2시쯤 만수는 경로당에서 돌아와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오락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식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흘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고 병원비도 부담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김영우와 딸 김미정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우는 평소보다 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미정은 깔끔한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보다는 형식적인 예의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도 아버지, 오랜만이에요라고 말하며 작은 과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과 5개가 들어있는 소박한 선물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좁은 거실에 낡은 소파가 하나 있고 그 앞에는 10년도 넘은 목재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영우와 미정은 이런 아버지의 처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작 만수는 이 모든 것이 연출이라는 사실을 속으로 쓸쓸하게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미안함도 함께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와 자식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미지근한 보리차였지만 아이들은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우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미정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무슨 일로 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온 건요. 영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만수는 예상했던 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에요. 요즘 온라인 시장이 정말 크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해보자고 하는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런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성공하면 앞으로 아버지께 효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영호의 간절한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수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미안하다.
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고 병원비도 부담되고 그래.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예금 통장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꽤 모아두신 게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어머니 병원비며 장례비며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어. 요즘은 폐지라도 주어서 용돈을 벌고 있는 형편이야. 만수의 말에 영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미정아.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버지께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수는 영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실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서 과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호야,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하지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만수는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영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버지도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미정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좀 급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끔 와서 안부 여쭐게요. 두 자식이 떠난 후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실망하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미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형의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형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돈이 아닌 진정한 효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일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아이들을 시험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후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영호의 차가운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바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과연 자신이 아버지로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쯤 만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은 마음이 복잡해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자식들을 시험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호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사업 이야기만 하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실망하며 돌아간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그나마 걱정해주는 기색이 보였지만 형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만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제대로 시험해보자.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는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부터 바꿔 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보다도 더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스웨터와 색이 완전히 바랜 바지, 그리고 밑창이 떨어져 나갈 듯한 운동화까지. 거울을 보니 정말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만수가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수는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김복순 공인중개사는 만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혹시 이사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만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말이야. 월세도 못 내겠고 더 싼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왔어. 김복수는 만수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참 안 됐네요. 자식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우신데. 자식들도 각자 사는 게 힘들어서 말이야.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만수는 일부러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월세 30만 원 이하로 나오는 방 있나? 김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싼 방은 찾기가 힘들어요. 있어도 조건이 정말 안 좋고요. 할아버지, 차라리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야. 알아서 살아야지 뭐. 만수는 한숨을 깊게 쉬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알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박순덕 할머니와 최영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만수의 더욱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수 형님, 오늘 옷이 왜 그렇게 허름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옷이 낡아서 그래요. 요즘 새 옷 살 형편도 안 되고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자식들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영철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말이야. 어제 와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짜 형편은 숨긴 채로 말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만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바빠해. 참 세상이 각박해졌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수는 평소처럼 3,000원을 내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천천히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한 끼 먹는 것도 부담되네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며 걱정해 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형님. 몸이 상해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 텐데.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도 다 어려우신 거 아는데 어떻게 폐를 끼쳐요. 제가 알아서 해야죠. 경로당을 나온 후 만수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에게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슬쩍 흘렸습니다.
사장님, 라면 하나만 주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 가게 주인은 만수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라면 하나를 더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식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각자 어려워서 말이야. 나한테 도움을 청할 형편이지 나를 도와줄 여유는 없어요. 만수는 일부러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수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인 이철수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자식들에게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본 후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수는 수첩을 꺼내 자신의 계획을 적어보았습니다. 1단계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운 처지 알리기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자식들에게 도움 요청해보기. 3단계 그들의 반응 확인하기. 4단계 유언장 최종 수정.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만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어제 영호의 모습을 보니 이대로 둘 수는 없겠어요.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돈만 바라보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만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만수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만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만수의 어려운 처지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슈퍼 사장, 심지어 동네 약국 아주머니까지도 만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가끔씩 작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만수는 일부러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픈 척하는 연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 연습한 후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리가 아픈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만수는 큰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영호의 바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좀 급해요. 영호야, 미안해. 아버지가 좀 아픈 것 같아서 말이야. 만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택시 타고 병원 가시면 안 되세요? 만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택시비는 좀 있으니까 알아서 갈게.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시간 내서 모실게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영호보다는 좀 더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아, 아버지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혼자 가기가 좀 무서워서 말이야.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만수는 미정에게는 좀 더 솔직하게 부탁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오후 3시쯤에 모시러 갈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 미정아. 내가 와주면 마음이 든든하겠네. 만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미정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미정이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만수는 미정의 팔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택시를 타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네요. 약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미정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계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총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지갑을 더듬거리며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돈을 깜빡했나? 미정아, 미안한데.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갑에도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카드로 계산해도 되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내가 돈을 준비 못해서. 만수는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낼게요. 미정은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조금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세요? 오빠한테도 말씀드려 볼까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영호는 자기 일도 바빠 보이던데 뭘. 내가 오늘 병원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미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부담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미정은 아버지를 방까지 부축해주고 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냉장고에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장 봐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어. 나는 많이 안 먹어도 돼. 만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미정은 근처 마트에 가서 몇 가지 생필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미정이 떠나기 전에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제가 가능한 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만수는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호는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미정은 그나마 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병원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호의 반응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회의가 더 중요하다며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 것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 아이가 달려와 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변호사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내일 시간 되면 사무실로 갈게. 유언장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유언장을 수정하시려고? 이철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만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영호는 정말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정이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고요. 이제 더 확실한 시험을 해봐야겠어요. 만수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유 원장의 1차 수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비율을 조정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만수는 더욱 예리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수는 약속대로 이철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만수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다리는 왜 그러세요? 이철수는 만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철수는 차를 따라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유 원장을 수정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어제 아팠을 때 도움을 청했는데 영호는 바쁘다고 오지도 않았어. 미정이는 와주기는 했지만 병원비 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고 싶으세요? 일단 영호 몫을 좀 줄이고 싶어. 대신 미정이 몫을 늘리고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는 걸로 해보자. 만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철수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하시겠어요? 상가 7채 중에서 영호는 2채, 미정이는 4채, 나머지 1채와 현금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하자. 만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형님의 재산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이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라. 내가 월세방에서 살면서 폐지나 주어서 연명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얘들이 나한테 진심인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 건지 말이야. 아, 그런 상황이시군요. 그럼 이렇게 수정해두고 나중에 또 변경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철수는 만수의 상황을 이해하며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만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들어서자 박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만수 형님,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많이 아프세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딸아이가 와서 모셔다 줬어요. 만수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나마 딸이 효심이 있네요. 요즘 자식들 중에 부모 병원 모셔다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최영철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속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정이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효심인지 아니면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만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님,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도 다 어려우신데 어떻게 폐를 끼쳐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죠.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경로당 직원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되니까요. 경로당을 나온 후 만수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이 만수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따님이 와서 장 보시더라고요. 효녀시네요. 그래요. 딸아이가 가끔 와서 도움을 줘요. 만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부모 돌보는 자식들 찾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가게 주인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수는 우연히 영호가 동네 친구들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모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카페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영호를 발견한 만수는 조용히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호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말을 들어보니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고집이 세셔서 말이야. 뭘 해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병원도 혼자 가시겠다고 하시고 어제도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 영호는 마치 자신이 효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내가 효자구나. 요즘 부모님께 그렇게 신경 쓰는 자식들 드물어. 맞아. 부모님이 고집 센 분들은 모시기가 더 어려워. 만수는 영호의 거짓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바쁘다고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으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이 마치 극진히 모시려고 노력하는 효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야. 나는 요즘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빠서 자주 못 뵙고 있어. 그래도 가끔 용돈은 드리고 있어. 영호는 계속해서 자신을 좋게 포장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호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포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영호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날 얼마나 잘 모신다고 용돈도 준다고 말이에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날 저녁 만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 확인한 지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짜 효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건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내일부터 미정에 대한 시험도 더 철저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을지, 그리고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영호의 위선적인 모습을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만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미정이 과연 어디까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줄 수 있을까? 만수는 평소보다 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또 아프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언제 시간이 될까? 만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아버지.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나서 바로 갈게요. 미정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쯤 미정이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도시락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건데 드세요. 많이 못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만수는 딸의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비록 시험을 위한 상황이지만 미정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진짜였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내가 만든 거면 맛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식사량이 줄어든 것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반찬을 더 떠주고 국물도 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정아, 사실 아버지가 요청할 게 있어서 널 불렀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이번 달 말까지 5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 미정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집을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 더 싼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나마도 보증금이 필요해서 막막해. 만수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쉽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는 말씀드려 보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우한테는 말하기가 어려워. 지난번에 사업자금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 그 후로는 연락도 뜸해졌고 미정은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50만 원 제가 마련해서 드릴게요. 만수는 딸의 대답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정말 부담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그럴 여유가 있어?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만수는 일부러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학원을 한 달 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수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아이들 교육에 쓸 돈을 아버지를 위해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럼 안 되지.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해. 아버지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만수는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이들은 한 달 정도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을 구해서 드릴게요. 그 순간 만수는 딸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가식이 아닌 진짜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아. 만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딸의 진심을 확인한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비록 많은 건 못 해드려도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수는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저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실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요. 그날 밤 미정이 떠난 후 만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진심을 확인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시험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정이는 정말 진심이에요. 자기 아이들 교육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도우려고 해요. 이 아이만큼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만수는 내일 다시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정에게는 더 많은 몫을, 영호에게는 더 적은 몫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시험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정의 진심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더 이상 자식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아버지가 어려울 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반면 미정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만수는 이철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유언장 최종 수정하고 싶어? 언제 시간 될까? 형님, 또 수정하시려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철수는 궁금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식들을 더 지켜봤는데 확실한 결론이 났어.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을까?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만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가 7채 중 5채는 미정에게, 2채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하자. 영호는 빼는 거야. 이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아들을 아예 제외하시는 건가요? 그럼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영호에게는 현금 1천만 원만 주자. 그 정도면 유류분 문제도 없을 거 아냐? 만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미정 씨에게 상가 5채, 자선단체에 상가 2채, 영호 씨에게는 현금 1천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철수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유언장 공개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일주일 뒤에 하도록 해줘. 자식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말이야. 만수는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만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 자식들에게 진실을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만수는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 몸에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수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미정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영호는 출장 중이라며 다음 날에야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마음 편해. 늦게 도착한 영호는 형식적인 안부만 물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저도 출장에서 급하게 왔어요. 만수는 영호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만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정은 아버지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지만 영호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수를 가난하지만 인품이 좋은 어르신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거대한 재산을 가진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이철수 변호사가 영호와 미정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뭐가 있겠어요? 월세방에서 사시던 분인데. 영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정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우셔서 저축할 여유도 없으셨을 텐데요. 이철수는 두 사람 앞에 유언장을 펼쳐놓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서울 시내 상가 건물 7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영호와 미정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상가 건물이요? 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등에 위치한 상가 건물들입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철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사신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철수는 본격적으로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상가 건물 7채 중 5채는 딸 김미정에게, 2채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아들 김영호에게는 현금 1천만 원을 상속합니다. 영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왜 저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영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셨으면서 왜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시는 거죠? 이철수는 유언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호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외면했고 아플 때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으며 친구들 앞에서는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철수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아버지가 어려울 때도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내 아이들 교육비까지 포기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는 평생 잊지 않겠다. 이 재산은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영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철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금 1천만 원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분노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 정말. 미정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나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신 거죠?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자식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하더군요. 돈이 있을 때의 효도와 없을 때의 효도는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이철수는 미정을 위로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워했지만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당신이 진심으로 모신 게 헛되지 않았어. 남편이 미정을 격려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큰 선물을 주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들을 관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기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자주 다니셨던 경로당 근처에 무료 경로식당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만수 경로식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3,000원을 내고 드시던 김치찌개와 보리밥을 주메뉴로 했습니다. 미정이가 참 잘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박순덕 할머니는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감탄했습니다. 만수 형님이 그런 큰 부자였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평생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누구 하나 무시하지 않으셨지. 최영철 할아버지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었나 봐요. 형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 남을 도우면서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몰래 도와주셨거든.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가난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편 영호는 유산 분배 이후 한동안 집안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신이 받은 1천만 원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실망스럽게 여기셨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보면 안 될까요? 영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나를 속이신 거잖아. 그것도 1년 넘게 말이야. 영호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도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호는 우연히 만수 경로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고 김만수님의 뜻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마침 미정이 식당에서 나오다가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서 있어요? 영호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오빠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있어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오빠를 초대했습니다. 영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이 영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만수 형님 아들이구나. 어머, 오랜만이야. 어르신들은 영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영호는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보리밥의 구수한 맛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아들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 아들이 사업한다고 성공할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자랑을 하셨다고요? 그럼 아들, 딸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해 하셨어. 비록 자주 못 본다고 하시면서도 자식들이 각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거든. 다른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영호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실망하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호와 미정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서 영호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도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늦었지만 우리 다시 잘해보려고요. 그날 이후 영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식당에 자원봉사를 나오고 미정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정아, 나도 이제 좀 도울게.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영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눠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미정은 오빠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 후 영호는 자신의 사업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미정도 오빠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미정은 오빠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매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정아, 나는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말이야.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야. 영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아버지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미정이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런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만수 경로식당은 지금도 매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분명 만수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식들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수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진심이 담긴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르신수다였습니다.